수도권과 강원, 충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 최대 200mm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진다는 예보여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아침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또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 피해 상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재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아침에는 이 수도권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강타를 했는데요. 인천 덕적도에서는 1시간에 이 149.2mm의 물벼락이 쏟아지면서 이달 초 이제 이 전남 한평 147mm를 넘어서서 이 올여름 들어서 가장 강한 폭우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서울 강서구와 은평 그리고 경기 고양과 김포에서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호우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만 이 수도권에서 이 30건 안팎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워낙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 하천 수위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지금 고양과 이 동두천 등에서는 홍수 경보가 발효 중이고 이 서울에서도 이 중랑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통제가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극한 호우가 쏟아진 김포에서는 운전자가 이제 하천에서 실종이 됐다가 이제 하천에서 숨진 채로 이 발견이 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비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오후에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이 비구름대가 저녁부터 다시 강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에 다시 폭우가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은 이 경기와 또 충청권입니다. 저녁 무렵에는 이제 인천과 경기 북부, 이 서울에서도 이제 제법 굵은 비가 쏟아졌는데 한 오후 7시경부터는 서해상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발달을 하면서 지금 충청 그리고 경기 남부권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이제 좁은 띠 모양의 비구름이 이 서해상 그리고 충청권에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선 모양의 비구름이 이제 특정 지역에만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 비구름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아주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요. 이 비구름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국지적으로 지금 비구름이 만들어졌다. 강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지금 이제 서쪽에서 북동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권에 있는 비구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충청권에서 북동진을 하면서 경기 남부 그리고 강원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 경기 남부 그리고 강원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해상에서 보면 이 또 다른 비구름이 이 자정 이후부터는 다시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구름 때는 수도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던 경기 북부와 이 서울 쪽으로 다시 한번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비가 좀 소강을 보이고 있는데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기상 레이더를 잠시 보여드렸는데 현재는 뭐 인천 지역 또 수도권에는 서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인천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인천 옹진군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50mm 육박할 정도로 기록적인 호우가 관측이 됐는데 이게 100mm의 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가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시간당 100mm라고 하면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시간당 30mm 정도가 되면 폭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30mm 정도의 비만 내려도 지금 자동차의 와이퍼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움직였을 때 운전할 경우에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것이 시간당 30m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강한 비,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이때부터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뭐 거의 이제 양동이로 들이붓는 수준의 그런 비가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당 70mm부터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극한 호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게 되면 1시간만 이 시간당 70
70mm의 비가 내려도 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위력적인 비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당 100mm면 거의 뭐 폭포처럼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네.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시간당 100mm 정도의 비가 되면 거의 100년에 한 번, 지역에 따라서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그런 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의 아주 강력한 비가 시간당 100m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비가 오늘 인천 덕적도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비가 왔고 피해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비 내일까지도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얼마나 비가 더 올까요? 네, 지금도 워낙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추가로 더 많은 비가 또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이 네. 정체전선의 영향을 이제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받아서 이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일까지 이 수도권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리고 강원과 충청권에서도 이 최대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밤 사이에 이 하층의 강풍을 타고 수증기가 더 많이 공급되면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아침 사이에 시간당 50에서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비가 취약한 야간 시간에 또다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경기 김포 같은 지역은 오늘 오전에만 200mm의 비가 내렸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만약에 100mm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리게 된다면 누적 강수량이 최대 400mm까지 늘어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mm면 이 중부지방의 연평균 강수량이 1380mm에서 1400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400mm가 이틀 동안 내렸다는 것은 1년에 내릴 비의 양이 이틀 동안 집중이 됐다. 그만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비는 중부지방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나 비구름 폭이 좁게 발달을 하고 국지적으로 내린 성격인데 그 원인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남쪽에 덥고 습한 기단 그리고 북쪽에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마치 이 장마철처럼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 이후에도 이제 종종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7월의 장마철 같은 네. 정체전선이 만들어져서 아주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남쪽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해 오면서 이 우리나라의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먼저 자리를 하고 있던 차가운 공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는 이 덥고 습한 공기와 아주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그 경계에서 일종의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비구름 통로를 따라서 이 한쪽의 통로 입구를 따라서 이제 아주 수증기들이 다량으로 마치 압축이 되듯이 들어오고요. 이 수증기를 공급받은 비구름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레이더 영상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서해상에서 비구름들이 막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띠 모양의 폭우구름이 지금 이 좁은 경계, 그러니까 충돌하는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경계 사이에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체전선 상에서 이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용돌이까지 지금 곳곳에서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규모 소용돌이가 위치하는 지역에서는 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이 중규모 저기압이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남쪽의 수증기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모여드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아주 극한의 폭우를 만드는 비구름이 발달을 하고 또 지금 11호 태풍 버들이 대만 네.
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태풍이 지금 대만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나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 태풍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열대 수증기들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수증기가 정체 전선에 공급이 되면서 비구름을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집중호우 피해 관련한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야간에 다시 한번 거센 비가 쏟아질 걸로 보이니까 유의하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폭우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 재난 방송을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명 피해가 이 상당 부분에 차지하는 것이 이제 급류에 휩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한 안전한 실내에 머물면서 기상 상황을 좀 잘 파악하고 또 재난 문자 그리고 대피령 같은 것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최근의 집중호우는 기존의 통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수준의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지하 주차장, 지하 공간 그리고 하천 주변은 절대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저지대나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침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침수가 시작이 되면 즉각적으로 좀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릎 위로 이제 물이 차오르게 되면 물의 저항 때문에 대피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즉각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 튜브 그리고 구명조끼 같은 것을 좀 미리 준비를 해두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산사태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산사태가 초비상입니다. 이 경기 북부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7시 30분을 기해서 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와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예. 지금 워낙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사가 30도 이상인 곳 그리고 이 빗물이 이제 골짜기를 이루어서 내려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산에서 돌이 굴러가거나 이 나무가 좀 평소와 다르게 기울어져 있다면 네. 이것은 산사태를 날 수 있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징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좀 대피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산사태가 시작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바로 아주 신속하게 최대한 산에서 먼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산사태는 시작이 되고 대피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산사태가 좀 위험한 지역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한 친인척 집이나 마을 해관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게 산사태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산림과 하천 주변은 접근을 삼가시고요. 또 재난 문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